네, 64회 조사요원 기출 그 문제 1번, 물음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음 1번하고 물음 2번에서 우리가 이 박성실이라는 사람의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기타소득 금액 이 세 개를 각각 다 풀이했습니다. 물음 1번에서는 근로소득 금액, 물음 2번에서는 사업소득 금액과 기타소득 금액 이렇게 세 개, 총 세 개를 다 우리가 구했어요. 그 도출 과정까지 다 공부를 했고, 자, 여러분 이 각 소득 금액들을 다 합친 게 뭐죠? 종합소득 금액이죠. 종합소득 금액. 자, 지금부터는 종합소득 금액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 세액을 얼마 내는지 그거를 도출해내는 이제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각 소득 금액들을 합하는 앞쪽에서 다 계산을 했고, 그걸 합산해서 차후에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같은 걸 어떻게 적용할지, 소득세 신고할 때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 네가 할 줄 아냐? 그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단계를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단계로 가겠습니다. 11페이지 펴보세요, 여러분. 11페이지. 물음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물음을. 자, 자료 4의 부양가족 내역과 지출 내역 등을 참고하여 2021년 귀속 박성실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답안 양식에 따라 그 계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 15점이 배점되어 있죠. 자, 말씀드렸지만 문제 1번은 전체가 30점이 배점되어 있고 물음 1번에 5점 보이죠? 물음 2번에 10점 이렇게 15점이 여기서 배점됐습니다. 그리고 물음 3번 마지막 게 요거 15점인 거예요. 15점. 크죠? 계산 과정이 깁니다. 물론 물음 1번, 물음 2번도 계산 과정이 길었지만 물음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하고 암기사항도 많고 좀 길기 때문에 배점도 15점이 되어 있네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단, 박성실의 총 급여액은 7천만 원, 근로소득 금액은 5,675만 원, 사업소득 금액은 1억 원, 기타 소득 금액은 800만 원이라고 가정하여 답안을 작성한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물음 1번, 물음 2번에서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을 구했어요. 그죠? 한번 볼까요? 앞쪽에서 보면 잠깐 보고 다시 올게요. 보세요. 물음 1번 우리가 풀었던 거죠. 물음 1번에 근로소득 금액 얼마였죠? 7,109만 5천 원. 그죠? 그리고 뒤에서 사업소득, 추계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해낸 소득 금액은, 그 사업소득 금액은 마지막에 여기 1억 1,900만 원. 맞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기타 소득 금액도 하고 왔죠? 얼마였죠? 기타 소득 금액 1,060만 원. 이렇게. 세 개를 각각 우리가 다 앞에서 구했어요. 그죠? 1,060만 원 기타 소득 금액. 구했지만, 자,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근로소득 금액은 뭐 아까 우리가 7천 얼마였죠? 방금 보고 온 거. 그게 아니라 5,675만 원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사업소득 금액은 우리가 방금 1억 1,900만 원이었나요? 그죠? 추계로 계산해낸 거 그거. 그 금액 쓰지 말고 자, 1억. 사업소득 금액은 1억으로 가정해. 그리고 마지막에 방금 보고 온 거 기타 소득 금액은 1,060만 원이었죠. 우리가 뽑아낸 게. 자, 그 숫자 쓰지 말고 그냥 기타 소득 금액은 800만 원으로 가정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긴 하잖아요. 그죠? 얼추 비슷하잖아. 자, 그런 금액들로 교수님께서 새로 금액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비슷하다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비슷하다는 게, 뭐, 숫자가 뭐 아예 똑같거나, 뭐, 조금 차이 나거나 이러진 않죠. 예를 들면, 기타 소득 금액은 1,060만 원인데, 8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사업소득 금액은 1억 1,900만 원인데, 1억으로 가정하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어느 정도냐면, 제 말씀이 비슷하잖아요. 라고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소득 금액 계산한 게, 한번 한 7억쯤 돼. 뭐, 7억 5천이야. 그런데, 1억으로 가정하진 않아요. 그지? 기타 소득 금액도 실제로 계산한 게 우리가 물음 2번에서 계산한 게 만약에 4,500만 원쯤 돼. 그런데 기타 소득 금액은 8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이러진 않는다고요. 무슨 말 하는지 알죠? 큰 차이는 나지 않게 교수님께서 이런 숫자들을 주세요. 근로소득 금액도 뭐 조금 차이가 나죠? 근로소득 금액은 아까 7,10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보자. 그죠? 7,100만, 뒤에 뗄게요. 9만 5천 원 떼고 7,100만 원인데 교수님께서는 보자. 5,675만 원이라고 주셨잖아요. 요건 좀 차이가 나는 편이긴 해요. 그죠? 한 1,500만 원 좀 나는데 그렇다고 근로소득 금액이 2억인데 5천만 원 4분의 1 토막 내고 이러진 않는다고요. 그지? 사업소득 금액도 1억 1,900만 원인데 1억으로 기타 소득 금액은 1,060만 원인데 8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그냥 비슷한 금액 중에서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앞으로 물음 3번은 이렇게 교수님께서 주신 가정의 금액으로 할 거예요.
요거 세 개를 합쳐서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세 개를 합쳐서 종합소득 금액을 만든 다음에 출발할 거야,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무릎 1번, 무릎 2번을 풀이할 때 우리가 그 답안이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 금액을 풀어봤더니 내가 푼 거는 한 3천만 원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기타 소득 금액은 교수님께서 주신 건 800만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 내가 뭘 놓쳤을 수 있겠구나. 물론 가정금액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처럼 1,500만 원 금액 차이 나잖아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지. 특히 기타 소득금액 이런 거 차이 많이 날 수 있겠죠. 사업소득금액도 그렇고. 왜냐면 아까 추계 계산할 때 혹은 기타 소득금액에서 이제 뭐 필요경비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80% 빼고 60% 빼고 뭐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빼서 기타 소득금액을 만들고 이랬잖아. 사업소득금액도 계산할 때 뭐 우리가 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식이 있었잖아. 주요경비 빼고 이런 거. 자, 기준경비율법에서 할 때 거기서 내가 뭘 놓쳤을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한 번쯤은 주시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 물론 실제 시험에서 뭐 숫자가 좀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거를 이 문제 안 푸고 다시 앞에 가서 하고 뭐 그럴 경향은 보통 없겠지만 혹시라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수험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큰 금액을 주시진 않기 때문에 사업소득 금액도 1억 1,900이었는데 1억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뭐 놓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한번 체크할 여지는 있다. 그런 힌트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야. 항상 가정으로 주시는 금액은 그런 비슷한 금액을 주시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더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조건을. 자, 앞으로 요 숫자를 3개 쓸 거예요.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기타소득 금액. 요거 3개를 다 더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구할 건데요. 자, 여기 여러분 총 급여액 7천만 원은 왜 주셨을까요? 총 급여액은 원래 얼마였죠, 여러분? 총 급여액은 8,510만 원이었어요. 그죠?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7천만 원으로 가정을 새로 하셨잖아요. 그죠? 7천만 원으로 가정을 하셔서 주셨는데 근로소득 금액만 알면은 종합소득 금액 합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죠?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게 근로소득 금액이니까 우리는 근로소득 금액만 알면은 사실 종합소득 금액 구하는 단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총 급여액 7천만 원을 주신 이유는 이 문제에 여러분 의료비 세액 공제가 있어요. 의료비 세액 공제가 있다고.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를 우리가 계산할 때 총 급여의 3% 초과하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해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이따가 잠깐 보겠지만 그런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용하는 거예요. 의료비를 지출한 게 있고 그 지출액 중에서 총급여, 내가 받는 총급여 7천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가정한 금액 이 7천만 원의 3%, 즉 2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들어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용하라고 교수님께서 총급여액의 가정액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시작할 때는 여기 동그라미 친 거 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 사업소득금액 1억, 기타소득금액 800만 원 요거 세 개를 합쳐서 종합소득금액을 만들어서 시작할 거예요. 자, 물음 3번, 요 11페이지에 물음 3번을 한번 읽어봤고요. 여러분, 그리고 한마디 더 드리면은 가정의 숫자를 쓰시는 게 기본입니다. 물음에서 교수님께서 이 숫자로 가정한다라고 하면 요 숫자로 바꿔서 지금부터 풀어야 돼요. 알겠죠? 내가 근로소득 금액 구했더니 7,100만 원이야. 사업소득 금액 1억 1,900만 원이야. 기타 소득 금액 1,060만 원이야. 나는 이걸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교수님께서 이 친구가 풀다가 좀 정신이 없었나 보다. 가정을 못 보고 그냥 했나 보다. 뭐 좀 그러네. 아쉽다라고 하고 그냥 점수를 주시긴 할 것 같아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원칙으로 하면 교수님께서 가정을 준다는 거는 이거예요. 왜 이 숫자들을 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수험생이니까 물음 1번, 물음 2번을 잘 못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예 못 푸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물음 1번은 풀었어. 근로소득 금액은 내가 풀었어. 뭐 정답이든 아니든 풀었어. 근데 물음 2번에서는 잘 못했어. 그런 경우 그렇다고 만약에 물음 3번을 다 포기해. 나는 앞으로 난 틀렸으니까 앞으로 그냥 다 틀릴 거야.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교수님께서 물음 1번, 물음 2번에서 네가 혹시 잘 못 풀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아래 단계 있죠. 종합소득금액부터 밑에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부분을 공부를 했다면 여기부터는 네가 자신감을 갖고 한번 다시 도전해보렴. 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어진 숫자들을 가지고 하렴. 지금부터 이걸로 하면 된단다 라는 취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수님의 그 배려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지금 요 과정을 숫자로 이제 지금부터는 할 거예요. 알죠? 여러분도 실전 시험에서 요런 꼼꼼하게 요런 것도 챙겨보고 시작하세요. 무릎 1번, 2번의 숫자들이 아니고 지금 새로 주어진 이 가정의 숫자들로 우리는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서식을 볼게요. 무릎 3번 서식은 몇 페이지냐면 19페이지. 여러분 교재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무릎 3번의 서식을 일단 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늘 말하지만 프린팅되어 있는 컴퓨터가 여기 채워져 있는 한글 작업되어 있는 애들은 교수님께서도 미리 쳐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빈칸만 수기로 채워 넣는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뭐 1번 종합소득금액, 여기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교수님께서 친절하시게도 가정으로 주신 금액들을 미리 채워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여기 종합소득금액 1억 6,475만 원이 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 종합소득금액은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다 더해 놓으셨네요. 가정의 숫자들을 다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종합소득금액으로. 자, 밑에 과세표준 및 산출세 계산 단계입니다. 말했듯이 저는 지금 여기 제 글씨로 수기로 써놓은 부분 있죠? 여기를 여러분들이 쓰는 겁니다. 기존에 원래 있던 부분은 원래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에도. 알겠죠? 기본공제가 몇 명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왔냐? 그리고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있다. 얼마냐? 연금보험료 공제, 뭐 특별소득공제 중에 보험료 공제 이렇게 해서 공제 다 더하니까 얼마냐? 그래서 과표가 얼마냐? 산출세액은 얼마냐? 이렇게 더하면 되고 그리고 서식이 더 있죠? 길어요. 자, 이제는 결정세액으로 넘어갈 거야. 소득세, 근로소득세액 공제 66만 원은 교수님께서 적어 놓으신 거예요. 밑에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세액 공제, 그리고 우리 뭐 이 무릎 3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쭉 다 알아야 되지만 주인공 같은 거죠. 여기 핵심, 이번 회차의 핵심 보의교, 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보의교 이 세 개의 특별 세액 공제 네가 할 줄 아냐? 적고요. 그럼 세액 공제 다 더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끝이에요. 그죠? 요거를 서식, 여기 답안 양식에 채워 넣는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거. 특히 소득세에서 여러분들한테 더, 문제 1번, 소득세 신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야 될 거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답안 양식이 큰 힌트가 된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 몇 페이지예요? 21페이지에 특별세액공제에 보의교 이렇게 3개 나와 있죠. 자료도 문제에 보면, 자료 4번에 보면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즉슨 교수님께서 특별세액공제는 여러분 이거 3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다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들아 요거 3개만 알면 된단다 라고 출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다른 세액공제는 몰라도 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단다. 혹시나 해서 찾지 않아도 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실제 시험 수험생 입장에서는 큰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이걸 굳이 주셨잖아요. 물론 이걸 줬지만 이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해요. 없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해당되는 게 있으니까 주는 경우가 19이에요. 자녀 세액 공제도 해당되는 게 있다고. 실제로 답 채워 놓은 걸 한번 보세요. 다 있죠. 그죠? 여기 빈칸으로 두는 거 잘 없잖아요. 그죠? 여기도 빈칸이 없잖아. 그지? 추가 공제도 경로 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이거 말고도 있다고요. 알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 한부모 공제라던가 한부모 공제라던가 이거 생각이 안 나는데 여성들 받는 거 그런 세액 공제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부녀자 세액 공제. 그죠? 경장 부한이잖아. 부녀자 세액 공제랑 한부모 세액 공제는 이 사람은 해당되는 게 없단다. 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추가 공제는 경장 부한 우리 4개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부녀자 세액 공제와 한부모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는 없단다. 라는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시는 거야. 이면에.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힌트가 된다고. 아, 이 문제 경로 우대 공제랑 장애인 공제만 내가 체크하면 되겠구나. 경로 우대 공제 한 명이 얼마였지? 아, 100만 원이었지. 장애인 공제 한 명 얼마였지? 200만 원이었지. 이런 식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이 힌트 자체가. 여기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푸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전에서. 알겠죠? 자,
일단은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자, 이게 자료 4번이죠. 일단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뒤에 답안 서식은 제가 풀이 과정을 쭉 보여드리고 나서 답안 서식에, 요렇게 풀고, 요렇게 갖다 쓰시면 돼요. 라고 이제 이어드릴 거고요. 일단은 흐름을 놓치지 않고 쭉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본 공제부터 해가지고 추가 공제, 그리고 나중에 소득 공제, 특별세 공제가 쭉 가야 돼. 쭉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타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일단은 여러분, 자료 4번 여기 있어요. 5페이지 오세요. 5페이지. 5페이지 자료 4번. 이제 자료 1, 2, 3번은 우리가 앞에 다 했고, 자료 4번. 가족 현황, 뭐 보험료 납입금액,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지출액, 보의교에 대한 자료가 여기 다 있죠. 뒤쪽에 있다고요. 자료 4번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번 회차에 어려운 게 뭐라 그랬어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히 의료비하고 교육비가 우리 65회차에서는 안 나왔잖아.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 정리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의료비, 특히 의료비와 교육비 쪽이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를 한번 이론 정리를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아까 풀이했던 거 풀이 있고, 자, 이론 정리 몇 페이지냐? 7-1페이지, 7-1페이지. 이런 친구들은 아까 복연골 치울까? 아니요, 놔둘게요, 일단. 자, 여러분, 7-1페이지로 오세요. 7-1페이지. 7-1페이지가 일단 이제 그 이론 정리라고 해서 이론 정리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자, 이론 정리. 1. 여러분, 특별세액공제 적용. 우리 답안 서식 방금 보고 온 10페이지에 특별세액공제 있었죠? 보의교 있었잖아요. 칸이 3개 있었죠? 그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잖아. 박성실 같은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있죠? 근로소득이 있잖아. 그죠?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래요. 자, 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본인이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항목별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각각의 항목이라고 해요. 얘들을 보험료 항목, 의료비 항목, 교육비 항목, 이 항목별로 내가 특별세액공제를 받겠다. 내가 이번에 보험료를 이만큼 냈고, 의료비를 이만큼 지출했고, 교육비를 이만큼 지출했으니까 그 항목별로 내가 따로따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라고 소득세 신고할 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신청했으면은 어때요? 보의교기 요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면 돼. 그죠? 요렇게 하면 돼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거. 요 항목별로 신청한 대로, 신고한 대로, 소득세 신고한 대로 세액공제 적용해서 신고하면 돼요. 근데 2번 뭐예요? 나는 올해 뭐 의료비, 뭐 교육비 뭐 따로 지출한 것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안 할래. 표준세액공제로 받을래 라는 의사예요.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거는 따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지출이 없다고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안 할 거야. 그냥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안 받을 거야. 그런 경우는 어때요? 표준세액공제라는 걸로 그냥 일괄로 여러분 0.13 이게 얼마예요? 13만 원. 1년에 연 13만 원 그냥 빼주는 거예요. 세액공제로. 본인이 판단하면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의료비 뭐 조금 지출했다. 그리고 교육비도 조금 지출했다. 계산해 봤더니 13만 원이 안 된다. 만약에. 그럼 여러분 뭐가 유리해요? 그지? 그냥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요거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의교 요 3개가 있고 요거 3개 하는 거 신청을 했다는 거야. 요거 하는 경우 지금 보의교 각각의 항목별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를 지금 우리가 푸는 거예요. 그 경우인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자, 그리고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65회차에선 여러분 근로소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65회차 없었죠. 사업소득만 있었잖아. 일반적인 제조업 사업소득하고 주택임대업 있었잖아. 그죠? 주거용 부동산, 주택, 그거 임대업 2개만 있었잖아. 그 사람이. 그런 경우가 2번이었겠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어때요? 그냥 근로소득이 없는 그냥 사업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잖아.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표준세액공제 7만원. 7만원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는. 7만원 적용하고 뭐 기부금 낸 게 있다면 그거는 추가로 해줄게 라는 거. 보통 요렇게 해요. 자, 근데 기억나요 여러분? 그때 우리 65회차에 어땠어?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인 경우였죠.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라고 하면 표준세액공제 12만원.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성실사업자였나?
정확하게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라고 하면 어때요? 조금 더 해주는 거야. 일반 사업자에 비해서 표준세액공제 12만 원 이렇게 그 기부금세액공제. 여러분 요거 밑에 더 자세한 그 이론이 있는데 우린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죠? 요렇게만. 우리는 지금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우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하지 않는다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한다. 뭐 이렇게. 그리고 만약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한다. 성실사업자라면 12만 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성실사업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65회차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자, 여러분 넘어와서 이제 우리는 뭐다? 여기.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요거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따가 따로 이렇게 이론 정리는 하지 않고요. 이따가 물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음 부분을 풀면서 그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소득공제, 어떤 거는 세액공제라고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따로 암기가 필요해요. 그거는 따로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번에 의료비랑 교육비 요거 두 개에 대한 정리를 이번 회차에서 확실히 합시다. 알았죠? 자, 특별세액공제 중에서 의료비세액공제라는 걸 이제부터 볼 거예요. 자, 의료비세액공제 이 특징이 일단 있어요. 여러분 의료비세액공제는 뭐 병원에 1년 지내면서 나도 본인도 그 병원에 갈 일이 있을 거고 내 부양가족 중에서도 병원 갈 일이 있을 거고 내가 그 병원비 내는 일도 많을 거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겠죠. 그 경우니까 봅시다. 의료비는 여러분 일단 부양가족에 대한 걸 냈다고 할게요. 그 경우에 그 부양가족 병원비를 내가 냈다. 그 경우에 그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준다는 거예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어요.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자, 다시 한번. 내가 부양가족 병원비를 내줬어요. 그 경우에 이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어요. 의료비세액공제는. 자,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 체크했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뭐 형제 자매 같은 경우,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 어때? 20세 이하만 됐죠. 그리고 부모님, 직계 존비속 중에 존속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만 됐죠.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그죠? 형제 자매도 그렇게 돼야 되고,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이어야만 형제도 되고, 이런 거 했어요. 그게 나이 요건이죠. 소득 요건 어때요? 우리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죠.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 이거 세 개를 더한 거. 그거를 우리가 소득금액이라고 해서 그게 100만 원이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됐잖아요. 100만 원까지 밑에 100만 원 이하여야만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았죠. 그게 바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22세야. 만으로 22세라고 해봐요. 내 자녀가. 그럼 어때요?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그죠? 그 친구, 내 자녀 22세인 친구가 친구가 아니죠. 그 자식이 그 친구가 병원에 갔다. 내가 병원비 아버지가 냈다. 그 경우에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의료비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죠. 20세 넘었으니까. 근데 어때? 의료비 세액 공제는 어때? 방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 22세 아들의 의료병원비 결론적으로 의료비 세액 공제 아버지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읽어볼게요. 자, 연령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게 방금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들 나이가 20세 넘었어. 22세야. 그렇더라도 내가 아버지예요. 내 아들 22세인 아들을 위해 결제한 병원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그런 의미예요. 알겠죠? 나이 제한이 없고 소득 제한이 없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밑에 적어놓은 거 참고하시고요.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뭐 똑같은 예. 아주 쉬운 거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또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나이 요건 20세 이하야. 근데 자식이 이렇게 돈을 되게 잘 번대요. 그럴 수 있겠죠? 아이돌이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소득 요건이 되게 많대요.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가지고 있대. 그 해. 그럼 어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내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포함하지 않겠죠? 부양가족이지만. 그치? 하지만 내가 병원비를 내줬다. 어때? 의료비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제일 관대하게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여러분 병원비는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따가 보험료하고 다 비교할 건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제일 제약이 없어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어. 왜? 치료 안 받으면 죽잖아요. 그죠? 부양가족이. 그러니까 의료비에 대한 지출은 내가 부양가족에 대해서 내준 거는 다 해준다. 다 대상으로 넣어준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 의료비는 세 개로 일단 나눠지는데, 마지막에 난임시술비 있죠? 우리 부부들이 임신하는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우리가 임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잖아, 난임. 그래가지고 그 난임을 클리닉 다니면서 시술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했대요. 그거는 따로 3번으로 빼준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난임 시술비 의료비의 20%만큼 해줘. 알겠죠? 일단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생각합시다.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기도 하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해요. 난임시, 방금 한 말이 하나만 한 말이죠.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죠? 다 그렇죠, 사실.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일단 난임시술비보다 다른 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공부해보자 이 말입니다. 난임시술비는 나라 정책적으로 다른 거보다 퍼센트지를 많이 줘요. 20%. 다른 거는 보세요. 세액공제율이 몇 퍼센트예요, 여러분? 15%, 15%죠. 근데 난임시술비는 나라에서 이제 정책상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주는 거야. 20%. 세액공제율을 높여줍니다. 세액공제율이 높은 게 좋겠죠? 납세자 입장에서. 오케이. 자, 이제 위에 두 개가 좀 더 공부할 게 많아요. 자, 여러분, 일반 의료비. 이건 뭐냐면, 그냥 내가 부양가족들을 위해서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 의료비. 그죠? 내 부양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내준 일반 의료비를 1번 의료비라고 합니다. 1번 의료비, 일반 의료비. 똑같이 지금 그렇죠? 1번 의료비가 일반 의료비네요. 자, 어떻게 한다? 자, 동그라미, 소문자 A, 소문자 B 있는데요.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일단 A, 이게 뭐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말했죠? 내가 부양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의료비를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총 급여액의 3%를 빼줘야 돼. 그 금액에서. 알겠죠? 총 급여액의 3%를 빼준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총 급여액이 얼마라고 가정했죠? 7천만 원이라고 했잖아. 7천만 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이다. 그럼 3% 곱하면 얼마예요? 210만 원이죠? 210만 원을 초과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빼준다는 게. 알겠죠? 이 빼준다는 부분의 의미가 그거예요. 최소한 이만큼은 그냥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액공제라는 혜택은 이거를 초과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약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의료비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총 급여액이 있죠. 거기에 3%, 요 숫자 외우셔야 돼요. 요 숫자 외우셔야 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요 빼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알겠죠? 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빼주는지. 그리고 그 한도를 1년에 70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요거는 한도야, 한도. 알겠죠? 한도 700만 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 맥스로 할 수 있는 게 700만 원이라는 뜻이겠죠? 700만 원. 그러니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을 해주는데 그 한도는 700만 원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금액의 한도는 700만 원이더라. 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5%를 곱하면 됩니다. 그 금액만큼 세액공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의료비고요. 자, 2번은 여러분 특정 의료비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조금 더 이제 혜택을 주는 거야. 1번의 일반 의료비보다 2번의 특정 의료비가 조금 더 넉넉하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도가 없거든. 자, 볼게요. 본인을 위해서 쓴 의료비. 나를 위해서 쓴 거. 본인 의료비예요. 더하기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65세 이상자를 위해서 쓴 의료비.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장애인을 위해서 쓴 의료비. 그리고 마지막에 중증 질환자를 쓴 의료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더 간절한 느낌의 의료비 이렇게 생각하세요. 본인 의료비는 내 거니까 내가 아픈데 무조건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내가 살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죽으면 소득세도 안 죽잖아. 누가 낼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간절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의료비 나는 무조건 치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써야 된다 이 말이야. 본인 의료비 그리고 65세 이상 나이 드신 분 더 빨리 먼저 더 해야지. 더 치료를 해드려야지. 장애인 의료비 당연하죠. 먼저 치료해야지. 중증 질환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특정 의료비는 좀 더 간절한 느낌이다.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본인 거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중증 질환자 그런 느낌으로 다 모여 있잖아. 얘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15%인데 얘들은 한도가 일단 없죠. 한도가 없어요. 연 7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없잖아 지금 얘들은. 그죠? 그 차이가 있어.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라색으로 또 뭐 썼어요? 만약에 if 만약에 자 여러분 1번 의료비 지출액이 1900의 3%를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2번 의료비 지출액에서 뺀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1900이 우리가 지금 7000이잖아요. 그거 하면은 요 부분이 얼마예요? 210만 원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만약에 200만 원만 썼었다고 해봐요. 그럼 어때? 지금 일반 의료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지? 말했잖아. 이 1번, 요 식의 의미가 총급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세액공제 해준다고 했잖아. 한도는 700만 원이고.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200만 원만 썼다고 해봐요. 부양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2번 특정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지. 일반 의료비가 200만 원만 썼다고 해. 총급의 3%는 210만 원이라고 해. 그럼 어때? 총급의 3%보다 지금 10만 원만큼 덜 썼죠? 10만 원만큼 덜 썼잖아. 그지? 자, 근데 그 상황에서 특정 의료비 2번에서 뭐 그리고 65세 어르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때 500만 원을 썼다고 해봐요. 의료비를. 그럼 이 500만 원은 곱하기 15%를 하는데 500만 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뭐 지금 1번 단계에서 총급의 3%에 미달하는 부분이 지금 얼마라고 했어? 대답해 보세요. 얼마라고 했어요? 그쵸? 10만 원이잖아. 총급의 3%는 210만 원인데 1번 단계에서 200만 원만 지출했어. 총급의 3%에 미달하는 지금 부분은 10만 원만큼 미달했죠? 특정 의료비 그 부분만큼은 여기서 커버해야 돼요. 특정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에서는 빼. 여기다가 10만 원, 500만 원 중에서 2번 특정 의료비 500만 원에서 10만 원 뺀 데다가 15%에서 세액공제 해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무슨 말이야? 결과적으로 세법은 이 말을 하는 거야. 야, 어떻게 됐든 누구의 의료비든 무조건 총급의 3%는 넘어야 돼.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1번 단계에서 총급액의 3%를 만약에 충족했다고 해봐. 만약에 여기서 300만 원이었대. 1번 단계에서. 그러면 여러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이 얼마예요? 90만 원이죠. 그치? 맞지? 여기다가 15%만큼 세액공제가 된다고. 그러고 나서 특정 의료비 2번에 500만 원이라고 해봐. 이번에는 뺄 게 없지. 1번에서 총급여의 3%, 총급여의 3%라는 최소 요건을 다 충족했잖아, 지금. 1번에서. 2번은 그냥 그 금액 500만 원 곱하기 다 15%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밑에 이 말이 이거라고. 1번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아까 예에서는 10만 원. 그 10만 원만큼은 2번 의료비 500만 원, 지출액 500만 원에서 빼고 나머지 490만 원 곱하기 15%만큼 세액공제 해준다고요. 세법은 무슨 얘기 하는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무조건 어떤 의료비든 총급여액의 3%는 초과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해주겠다. 그 말이라고 지금. 알겠죠? 그거를 지금 산식으로 나타낸 게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됐죠? 여러분,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1번 일반 의료비, 2번 특정 의료비, 뭐 3번 난임시술비도 같은 개념입니다. 1번, 2번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의 3% 미달하면 난임시술비에서도 모자란 부분을 빼야 돼. 결과적으로 똑같죠? 말이 이거라고, 세법은. 어떤 의료비든 1번 의료비든 2번 의료비든 3번 의료비든 결과적으로는 총급의 3%는 써야 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되는 거야. 알겠죠? 그걸 말하는 거야. 됐어요.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세액공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그리고 또 여러분 암기할 때 말씀드리면 이게 특정 의료비에서 여기 65세 이상 의료비 있죠.
65세 이상 의료비. 요거는 65세인데 여러분 나이를 한번 정리할게요. 어르신들 나이를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잘 봐요.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1번 기본공제 있죠? 기본공제. 부모님 몇 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어. 기억해요? 60세 이상이어야지 기본공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로우대자 공제 있죠? 부모님이 만약에 부모님이 나이 많으시면 추가적으로 공제, 추가 공제 있죠? 그게 경로우대자 공제잖아. 그때 몇 살이, 몇 세셔야 돼요? 그때는 몇 살이야? 대답해보세요. 70세였죠. 이러면 어때?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63세셔. 63세셔. 63세시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오케이. 경로우대자는 맞아, 아니야? 아니죠? 그죠? 어머님이, 어머니, 아버님이 75세셔. 그럼 어때요? 기본공제 대상자도 오케이, 경로우대자도 오케이, 100만원 오케이. 맞죠?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있는 거지. 의료비. 특정 의료비. 이거는 얼마예요? 나이가 얼마 이상? 65세 이상이라고요. 요거 3개 외워야 돼요. 의료비, 특정 의료비에 해당되는 나이는 65세 이상이에요. 이거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머님 나이가 만약에 67세셔. 67세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기본공제 돼요? 안 돼? 돼요. 2번 경로우대자 공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번 의료비 공제 돼요? 안 돼요? 돼요. 맞죠? 67세니까. 적어볼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67세라면 그렇겠지? 기본공제 오케이. 경로우대자 안 돼. 의료비 오케이. 65세 이상이니까. 뭐 여러분 쉽지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약 63세시다. 기본공제 오케이. 경로우대자 안 돼. 의료비도 안 돼. 요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공제 60세, 경로우대자 70세, 의료비, 특정 의료비는 65세. 요렇게. 요 3개 외우고 있어야 돼요. 3개. 알았죠? 3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됐고.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의료비를 내가 지출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부양가족 이렇게 제출을 누구를 위해서 지출했어. 내 것도 상관없고 지출했어. 그런데 내가 지출한 의료비만큼 만약에 실손보험이 들어있었다고 해봐. 그러면 실손보험 요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즘 많이 하잖아. 보험회사로부터 내가 의료비 지출했다고 해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았대요. 그만큼. 그런 경우라면 어때요, 여러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죠? 그만큼 다 보전받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세액공제라는 혜택은 이중 혜택이 되는 거야. 세액공제 혜택까지 주면. 그렇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면 그만큼은 제외예요.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얼마를 내가 지출했는데 밑에 옆에서 이 중에 얼마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받았다. 보전받았다. 라고 하면 그만큼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제 불가 의료비가 있어.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공제 안 해주는 애들이 있다고. 보세요. 1번 이거 외워야 돼요. 뭐 다 외워야 되지만 지금 외워야 돼요. 미용, 성형수술 비용 안 해줍니다. 이거는 미용 목적이고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형수술 비용 이런 걸 안 해줍니다.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도 남기를 해야 돼요. 뭐 좀 덜 간절하구나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알겠죠? 2번 건강 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거는 보약이야, 보약. 우리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면 보약 같은 거 지어 먹잖아요. 보약. 이거는 안 돼. 알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제가 방금 보약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증진, 약간 뭐 자양 강장 뭐 이런 걸 위해서 먹는 건 안 된다는 거고, 같은 한의원에서 짓더라도 여러분 치료용인 게 있겠죠. 그지? 약이 나눠지잖아. 아파가지고 지금 한의원에 갔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치료용으로 먹는 한약은 됩니다. 공제 대상이에요. 뭐 적어놨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왠지 한의원에서 하는 건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한의원에서 짓더라도 치료용으로 먹는 거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약 있죠. 우리 소위 말해서 보약. 그냥 뭐 좀 허한 것 같은데 뭐 가을도 됐고 한데 뭐 보약 한 대 지어 먹을까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알겠죠? 그리고 3번 후계병원 의료비 안 돼요. 몸이 좀 아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픈데 뭐 독일에 뭐 의료 되게 잘 돼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대요. 갔어. 그렇다고 해도 그 독일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 지불한 의료비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암기해야 돼.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밑에 이 세 개 안 되는 거는, 뭐랄까, 그냥 정책적인 거예요. 정책적인 거. 그죠? 성형수술비, 뭐, 좀, 우리가 뭐, 치료 목적이 아닌데, 뭐, 의료비 세액공제 굳이 해줘야 되겠냐? 안 해줄래? 이런 거고. 2번. 야, 뭐, 치료용으로 한약을 먹는 거는 뭐, 당연히 세액공제 해줘야겠지만, 뭐, 보약 이런 거는 뭐, 안 해줘도 되지 않겠냐? 안 해주는 거고요. 3번. 국외병원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국내에서 치료가 좀 어려워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간절하다면, 당연히 그거는 간절함에서는 맞아. 그런데, 뭐랄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의료가 뭐, 다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닌데, 뭐 웬만하면 다 되는데 국외 병원은 조금 이렇게 뭐 세액공제까지 안 해줘도 되지 않겠냐, 조금 이제 부유한 층이나 이런 쪽이지 않겠냐, 그냥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전체적으로 뭐 그 일도 양난처럼 이런 경우 무조건 이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보통 그러지 않냐, 그냥 그 정도 느낌으로 암기하세요.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 국외 병원 의료비 같은 경우 이따가 그 교육비하고 비교해야 돼. 이따가 국외 유학 가는 데 그것도 되거든요. 알죠? 그러니까 이게 외울 때 좀 약간 뭐랄까 정밀하게 외워줘야 돼요. 암기할 때. 국외병원 의료비는 생각할 때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냥 되게 부자들만 의료 관광을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다른 경우도 있겠지. 정말 간절해서 뭐 집안 사정이 어려운데도 외국에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것까지 세법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의료 관광 있죠. 뭐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되는데 나는 외국에 비싼 데 가서 뭐 할래? 미국 가서 뭐 할래? 뭐 이런 걸 떠올리세요. 암기를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암기를 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국외병원 의료비는 세액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부자들의 의료 관광을 떠올리라고. 알았죠? 안 해준다 이런 거예요. 안 해준다. 안 해줘도 괜찮지 않냐? 라는 거예요. 이따가 교육비를 말씀드릴 거예요. 교육비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어서. 교육비는 유학 가서 하는 거 되거든요.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의료비에 관한 이론 정리는 이 정도로 됐어. 의료비에 대한 이론 정리는 됐어요. 이 정도로. 이따 문제 풀 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3번. 물 좀 마실게요. 여러분, 특별세액공제 중에 이번에는 교육비예요. 교육비 세액공제 볼게요. 자, 교육비는 일단 우리도 요거부터 봐야겠죠. 아까 전에 의료비는 어땠어요? 여기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다고 했어. 제일 광대하게 봐주는 거였어요. 그죠? 넓게 봐주는 거였어. 세액공제 대상을. 교육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교육비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소득 제한은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이 있어요. 여기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나이는 상관없이 그냥 이제 내가 교육비를 내가 우리 부양가족 거를 내줬다. 나이 뭐 어리고 그러면 괜찮아. 20세 이상이어도 되고 이하여도 돼. 근데 소득 제한이 있다는 거야. 소득 제한은 그냥 예를 들면 소득이 꽤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한테 네 돈으로 다니라 이런 말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 거는 소득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내가 내줘도 교육비 공제를 못 받아. 알겠죠? 소득 제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2번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습니다. 우리 부양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있다고 하고 그 장애인에 대해서 내가 교육비, 특수교육비가 있어요. 특수교육비가 내가 내줬다. 그때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 없이 교육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조금 밑에 한 가지 빨간색 읽어보세요. 다만 여러분 부모님 있죠. 직계 존비속 중에 직계 존속이 부모님, 직계 비속이 이제 자식들이잖아. 우리 존비속 하잖아요. 존비속은 위, 부모님, 나보다 위, 그죠? 직계 비속은 내가 내 자식들, 존비속이잖아요. 자, 직계 존속, 부모님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건 외워야 돼요. 부모님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요게 외우려면 뭐 부모님을 자식이 어떻게 가르치냐,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그렇게 외우세요. 그렇게 하면 외워져. 부모님도 당연히 뭐 노인대학도 가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지원해 드릴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세법적으로 일단 부모님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뭐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가르치냐, 뭐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말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냥 그렇게 외우면 좀 낫다고, 잘 외워지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가르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외우는 것도 괜찮고,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내더라도.
자, 단. 밑에 보세요. 단. 만약에 내 부모님이 장애인이셔.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 특수교육비야. 그거는 공제받는다고. 좀 외울 게 좀 많죠? 알겠죠? 부모님을 위한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세요. 하지만 부모님이 장애인이셔가지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내가 냈다. 그거는 교육비 된다는 거야. 조금 더 상황이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해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교육비 세액공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외워야 돼 이거. 뭐 앞에 다 외워야 되지만 여러분 일단 여기 3개를 더해. 본인 교육비, 가족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이렇게 3개로 일단 나누세요. 1번 본인 교육비. 나를 위해서. 나도 뭐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뭐 직장 안 다닐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지만 뭐 직장 다니면서 밤에 무슨 야간 대학교, 뭐 방통신대학교 다닐 수도 있고 내가 학원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대학원 다닐 수도 있고 야간 MBA 다닐 수도 있고 자, 나를 위해서 쓴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대상이 됩니다. 그죠? 뭐 적을 게 따로 없어. 오케이. 전액 한도 없이 전액 교육비야. 대학을 뭐 추가로 밤에 대학을 다닐 수도 있고 대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학원을 다닐 수도 있지. 본인 교육비는 다 돼요. 오케이? 됐어요. 2번 요게 외울 게 좀 많아요. 가족, 부양가족 교육비예요. 부양가족 교육비. 부양가족 교육비는 여러분 뭐다? 내가 뭐 일단은 여러분 얘를 위해서 내가 뭐 어머니 뭐 내가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내가 그렇게 생각해봐. 아버님으로 해볼까요? 아버님이다 해보고 자식 기억 자식이 대학교 다닌다. 한 명당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한 명당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대학생 대학교 다니는 애들. 여러분 요거를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자기 그 가족들 상황이 비추든 어쨌든 우리는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상황을 가정해보자고. 대학생 아들이 있는데 얘는 1년에 900만 원까지 됩니다. 대학생은 900만 원. 니은. 기억은 대학생이었고 니은. 미취학 학교 가기 전에 미취학 아동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부 다 한 명당 연 300만 원이에요. 얘들은. 그죠? 대학생은 900만 원. 대학생 아닌 그 밑에 애들은 한 명당 300만 원. 미취학 발음이 어렵네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부 다 한 명당 연 300만 원까지 됩니다. 됐죠? 그리고 디귿. 그리고 방금 말했죠, 요거. 부모님 교육비는 제외라고요.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이시라면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포함된다는 거예요. 됐죠? 리을. 학원비는 여러분 요거 중요해요. 뭐 다 중요하지만 요거 헷갈리시오. 학원비는 여러분 뭐 미취학 아동 것만 공제돼요. 이게 좀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문제에 많이 나와요. 요거 따로 외워야 돼. 따로 중요하게 체크해. 학원비 뭐 대학교 900만 원 나머지는 300만 원 중요하고요. 자, 학원비는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아동들 뭐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뭐 피아노도 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너무 옛날 제 요즘 다른가? 뭐 비슷하겠죠? 뭐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땐 그랬는데 그거는 요즘 주판 학원은 없겠죠? 뭐 아닙니다. 그 옛날 사람 같으니까. 자, 그런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 것만 공제 대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초중 고등학생들 학원 많이 다니잖아. 안 된다고 그거. 그게 중요해 지금. 우리 잔잔한 그 미취학 아동들이 우리 그 잔잔거리면서 뭐 태권도 다니고 이런 것만 된다고. 어떻게든 외우세요. 알았죠? 알겠죠? 초등학생 안 돼? 학교 가기 전에 5살, 6살 이런 애들이 다니는 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이런 것만 된다고. 알겠죠?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학원비만 공제가 돼요. 알겠죠? 외우세요. 초등학생 안 돼, 중학생 안 돼, 고등학생 안 돼, 대학생 안 돼, 학원비는 안 돼요. 가족 거 안 돼. 학원비는 애기들이라고 하면 그렇고 미취학 아동 요즘만 돼. 알았죠? 그리고 미음 이것도 자 대학원 아들이 대학원 다녀. 공제 안 돼요. 900만 원까지 아닌가요? 그건 대학생만 대학교만 대학원은 안 된다고. 이것도 따로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식이 대학생이면 1년에 900만 원. 자식이 대학원생이면 한 푼도 안 돼? 안 된다고. 대학원은 공제 안 돼요. 자식 그 대학원에도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는 거 안 된다고. 대학원은. 그거 외워야 돼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더 말해볼까요? 이렇게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그럼 자식이 대학원 다니고 있어. 내가 내 자식 대학원비를 냈어. 세액공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 밤에 야간 대학원이든 그냥 대학원이든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 어때요? 된잖아. 본인 교육비는 전액된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해서 따로따로 천천히 외워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아, 대학원 자식 건 안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다닌다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자, 그리고 비읍. 이것도 중요하겠죠? 의료비하고 달리 자, 교육비.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이거예요. 국외 교육비 공제됩니다. 아까 전에 병원 어땠어요? 병원비. 뭐 독일에 좋은 데 있다는데 의료 쇼핑 가볼까? 그래서 뭐 비행기 타고 뭐 가가지고 룰루랄라 뭐 그렇게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냥 그걸 떠올리자고 했잖아. 의료비는 그냥 국외 의료비, 해외 병원 간 의료비는 안 돼. 하지만 비교하자고 했지. 이거예요, 이거. 의료비하고 달리 국외 교육비는 된다는 거야.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다 된다고. 제가 지금 위에 보라색으로 썼죠. 유치원생, 초, 중, 고, 대학교생 다 돼요. 외국에 나가서 하는 거. 이거 우리 기러기 아빠들 많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라고 해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잘 외워져요. 현실적 우리 세공지는 어차피 다 우리 세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 현실에 있는 거잖아. 생각해봐요. 우리 되게 많잖아요. 그죠? 해외에 어렸을 때 유학 가가지고 여기다 뒷바라지로 막 돈 보내주고 하잖아. 교육비 해주고 등록금 내주고 장학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장학금 받으면 좋겠지만 내주잖아요. 그죠? 외국에서 자식이 하면은 그거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제가 아까 누누이 말하지만 이거는 정책이에요. 정책 그냥. 여기에 너무 왜 그런 걸 해줘?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냥 일단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받아들이고 합시다. 의료비도 해주는 게 좀 더 정의롭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냥 안 해준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자, 교육비도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 엄청 부자들이 막 그냥 해외에서 막 떵떵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걸 떠올리지 말고 우리는 암기를 위한 거니까 되게 힘들게 우리 자식이 해외 나가지고 공부하겠다고 나갔대.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내가 그 뒷바라지 한다고 막 보내준대. 등록금 내라 이러면서 입학금 내라 이렇게 보내줬대. 그 되게 딱 봐도 얼마나 지금 막 간절해 보이죠? 연기가 좀 부족했나요? 하여튼 그렇죠? 그러니까 국외 교육비를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내준 거는 죄송합니다. 교육비 공제 해준다고요. 알겠죠? 이거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 냈을 때 외국에서 냈을 때 의료비는 공제 안 해주고 교육비는 공제해준다. 암기 결론은 이거야. 외우세요. 자, 이응. 자, 교복구입비. 우리 초등학생은 없나? 아무튼 교복 입는 데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나 이렇게 교복 입는다면 한 명당 1년에 50만 원 지출까지 공제해 줍니다. 한도야, 한도. 무조건 50만 원 해주는 게 아니고 교복비가 만약에 30만 원이다. 그리고 30만 원 해줘. 근데 교복비가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안 해주지. 50만 원까지만 해주고.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초중고등학생들 현장체험 학습비 이런 게 있나봐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현장체험 이런 거 못 해봤는데 자, 현장체험 학습비로 만약에 지출한 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1년에 30만 원 한도. 30만 원 한도야, 한도. 20만 원 썼으면 다 공제해주고 50만 원 썼다면 어때? 30만 원까지만 한도, 30만 원까지만 세 공제해주고. 자, 가족교육비 정리했죠? 여러분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다 엑기스 같은 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마지막에 여러분 뭐 했어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라고 했어. 장애인 특수교육비. 여러분 요거는 뭐다? 요건 전액 해줘요. 한도 없다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좀 더 이건 간절히 해줘야겠죠. 간절함의 정도가 더 높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금액 한도 없이 전액 해준다는 거야. 자, 아까 전에 요거 했어요, 여러분? 요거 비교해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교육비는 안 해준다고 했지. 그런데 부모님이 장애인이시라면 교육비 포함해준다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조금 더 좀 세부적인 거긴 한데 일단 요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장애인 교육비라고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모든 교육비가 다 여기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 중에서 장애인 재활을 위한 교육비만 그게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는 명목이에요. 이름이 된다고. 장애인을 위한 모든 교육이 여기 3번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되는 게 아니고 문제 나올 거야. 재활을 위한 교육비라고.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육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것만 3번에 해당된다는 거야.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는
여기 3번 항목에 해당됩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약간 좀 구석진 부분이긴 한데 굳이 여러분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제 생각에. 장애인 교육비인데 재활이 아닌 교육비를 굳이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 그냥 생각인데 일단 우리는 알아는 두자는 거야. 알겠죠? 수험생 입장이니까. 그냥 만약에 나온다면 장애인 특수교육비, 그냥 장애인 교육비가 모두 다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육비일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우리 개념상은 명확히 알기는 알자고.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한 모든 교육비가 이 3번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장애인 교육비 중에서도 재활을 위한 교육비만이 여기 3번 항목이다. 다른 교육비는 2번으로 들어갈 거다. 요렇게 암기합시다. 자, 이 애들을 다 더해요. 놓치면 안 돼. 지금 이런 금액들을 다 더했지. 뭐 한도가 얼마다. 예를 들면 다른 거 하나도 없다고 해봐. 뭐 나를 위해서 교육비 없어. 나는 대학생 자식 한 명 있대. 그리고 1년에 900만 원 냈대. 뭐 등록금으로 1학기, 2학기에 내서 900만 원 냈대요. 그럼 여러분 세액공제 얼마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대. 지금 900만 원 곱하기 15% 얼마예요? 그러면 900만 원 곱하기 15% 하면 135만 원이죠? 135만 원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세액공제 135만 원. 됐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세액공제 금액을 뽑아낼 때. 그리고 밑에 한 가지 더 지우고 이론 정리를 요 마무리할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의료 교육비에 지금 하고 있죠. 교육비. 읽어볼게요. 만약에 회사로부터 소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확자금이나 장학금을 받았다면 돈 금액만큼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여러분 뭐 대학 밤에 우리 업무 관련해서 대학원 다니기로 했대. 그래가지고 어제 회사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만약에 그 대학원 수료하고 뭐 그만큼 업무 능력이 좋아지고 하면 회사로서 이득이니까 그리고 복지 차원이기도 하니까 그걸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내가 대학원 다니는 거를 돈 준다고 해봐. 회사에서. 자, 그때 여러분 그 돈을 줄 때 만약에 그 돈 주는 그 지급한 돈이 소득세가 여러분 비과세된다고 하면 그런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회사에서 줬다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이거 제외 X 치면 안 되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됐다는 전제로 밑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과세라면 여러분 총급의 자체에서 빠질 거 아니야. 총급의 자체에서 뺄 거 아니야. 그지? 빼고 아예 애초에 과세 대상에서 빠졌어. 그럼 혜택은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액공제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 소득세가 과세됐다고 해봐요. 총급여에 들어왔다는 거지. 총급여에 들어와서 근로소득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렇다면 당연히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준다는 거야. 여기 매칭을 시켜야 돼. 내가 회사로부터 학자금, 장학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그 금액만큼을 비과세다. 총급여에서 빠졌잖아. 그러면 세액공제도 안 해줘. 요렇게 외우시고요. 소득세가 과세된 항목이다. 소득세가 과세됐다. 그렇다고 하면은 세액공제는 해주는 거야. 위에 들어갔으면 세액공제도 오케이. 위에서 빠졌으면 세액공제에서도 빠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죠? 자, 여러분 이론 정리만 해서 지금 막 1시간 정도 흘렀네요. 자, 여러분 일단 클립을 한번 정리할 겁니다. 클립을 마무리하고 다음 클립에서 문제 풀이를 계속할 건데 여러분 지금 이론 정리 때 제가 뭐는 안 했죠? 뭐 기본공제 뭐 이런 거 안 했지. 뭐 다 추가 공제 쪽에서 뭐 경로 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이런 거는 언급 뭐 잠깐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했죠. 그죠? 걔들은 여러분 제가 언제 정리 자세하게 했죠? 65회차 때는 처음부터 쭉 다 정리했죠? 뭐 자식은 20세 이하 뭐 이런 거 다 했었잖아. 그죠? 존속, 비속 다 했었잖아요. 이론 정리만 따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65회 들었던 분들은 거기서 다 했지. 연습이 거기서 다 끝났을 거고요. 자, 지금은 이론 정리 시간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중요한 거 의료비랑 교육비 위주로 했지. 의료비랑 교육비 위주로 압축적으로 강의를 정리했고 이론 정리를 했고 기본적인 거 앞에 그 인적공제 쪽에 있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쪽은 지금 실제로 다음 클립에서 문제를 풀면서 설명 한번 더 드릴 겁니다. 알겠죠? 실제 예를 보면서 자식이 이렇게 있네요. 몇 살이니까 안 되겠죠? 뭐 되겠죠? 안 되겠죠? 소득 금액이 얼마네요? 안 되겠네요? 되겠네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어서 일단 이론 정리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이어서 이제 바로 실전 문제 풀이로 다음 클립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정리도 1시간 정도 걸렸네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암기하라고 했던 거 있죠? 아까 전에 뭐 의료비는 해외 의료비는 안 되고 해외 교육비는 됩니다. 그리고 뭐 대학원 자식 대학원 안 되고 내 대학원은 될 거고요. 대학교는 대학생은 한 1년에 900만 원이고요. 뭐 이런 거 있죠? 학원비는 누구만 돼요? 학원비는 미취학 초등학교도 안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만 된다고. 5살, 6살짜리 애들이 태권도 다니는 거, 학원 다니는 거, 그것만 생각하라고 해요. 알겠지? 그, 암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6살, 5살, 6살 애들이 태권도 학원 다니는 거, 그것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지? 초등학생 안 돼. 중학생, 고등학생 더더욱 안 되고, 대학생도 안 돼요. 뭐, 학원비는 오직 미취학 아동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가 필요해요. 알겠지? 세액공제 쪽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케이스에 대입을 하든 아니면 가상의 가족을 떠올려서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든 제가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1시간 동안 이론 정리를 한 거예요. 이론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이거 풀 수 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이제 이어서 계속 계산 문제 우리 풀이에 들어갈게요. 잠깐 쉬세요. 쉬었다가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